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주초에 제약바이오로 갔다가 중반에 로봇 AI로 갔다가 금요일날 화장품과 의료기기와 엔터가 튀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실적주다. 요게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자, 건설기계라든가 전력기기 같은 경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여기도 실적은 다 잘 나왔는데 세론이라 그러죠. 세론. 일단 단기적으로 매물을 좀 막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건설기기와 이 전력기기 변압기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자, 최근 몇 주 동안 반도체 소부장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없어졌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렇게 때려버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릴 수밖에 없고 반도체 소부장도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조정 구간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제 섹터의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사실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뭐가 있을까요? 뷰노, 퓨처캠, 뷰노, 인벤티지랩, 딥노이드, 삼일제약, 그 다음에 HK 이노엔. 자, 요렇게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아졌어요.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초부터 뭐 코로나 사실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눌리니까 이제 지난주 초부터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치고 나갔었죠. 일단 뭐 코로나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생겼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삼성 자산운용에서 그 제약바이오 관련 ETF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주 중반까지 제약바이오가 좀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죠? 자, 화장품이 좀 보입니다. 화장품. 실리콘2, VT,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대형주들이 눌렸기 때문에 자, 실적 대비 이제 잘 나온 자, 금요일 같은 경우 CNC 인터내셔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CNC 인터내셔널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 금요일 날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주중반 중소형 화장품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이 치고 나갔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뭐가 치고 나갔냐? 자, YG엔터 엔터주들 SM이 실적을 잘 나왔죠. 엔터주들이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뭐가 나왔다? 비올 같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치고 나갔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그리고 뭐야 안 보이던 뭐 현대백화점 같은 거. 자, 현대백화점 같은 우리가 실적은 안 나쁜데 눌려 있었던 내수주들이 또 금요일 날 또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왔었죠. 실적주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지난주에 기관들을 좀 많이 샀었고. 자,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다? 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좀 보였죠. 조정을 좀 보이니까 자, 제약바이오도 치고 나갔고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은 제약바이오도 치고 나갔고 로봇 AI들도 AI 같은 경우에 네이버 때문에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이제 실적주들이 치고 나갔다. 중소형 화장품, 엔터, 의료기기, 그 다음에 안 움직였던 내수주들. 요렇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루하루 시장이 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실적주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볼까요? 자, 그동안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들 중에 모멘텀이 하나 생기면은 주가가 치고 나갑니다. 자, 지난주에 주중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볼까요? 867억에 200억을 발표를 했어요. 자,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다 증가를 했죠. 주가는 자, 주봉으로 한번 주봉. 자, 25만 원까지 갔다가 5만 원까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 자, 실적이 이 바닥에서 이렇게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거의 연간 자, 1,000억에 영업이익 1,000억의 이익이 체력이 생겼는데 이 9천억이면은 비싸지 않다.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뒤이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어떻게 됐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양 큰 두 축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자, 지지난주부터 2차 전지는 변동성이 커졌고요.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친 거고, 자, 반도체 소부장도 지난주에 많이 빠졌는데 왜 많이 빠졌냐?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때려버리니까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지니까 소부장도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큰 두 축이 빠지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눌리니까 제약바이오가 치고 나갔죠. 초반부터. 뭐다? 코로나가 좀 많이 는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올랐었고, 그 다음에 제일 컸던 건 요런 걸로 봐요.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바이오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중반에. 그래서 요런 구성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알테오젠, JLK, 루니, 지아이노베이션 요런 것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사실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자, 원래 제약바이오가 치고 나가면 전통적으로 이 셀트리온 시리즈, 이 셀트리온 시리즈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갔죠. 못 가고 누가 갔다? 삼성 바이오 ETF의 구성 종목이 큰 것들. 유한양행 제가 지난주부터 말했죠.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거의 신고가를 찍었다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도 주 중반 이후에는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사실 특별한 모멘텀 없이 이렇게 지난주에 치고 나갔어요. 왜? SK바이오팜이 여기서 3등이야. 구성 비율이. 그 다음에 알테오젠, JLK, 루닛. 이 JLK, 루닛 요런 거는 AI라 그랬죠. 의료 AI. 어찌됐든 간에 뭐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자, 어찌됐든 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바통을 이어서 주 초반에 강했다. 이런 것들이 강했다. 그 다음에 주 중반 이후로 또 뭐야? 로봇과 AI가 강했죠. 여기 뭐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라기보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10월달에 상장을 합니다. 이제 그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로봇주는 요게 대장이죠.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요걸 사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느 정도 또 움직였어요. 순서를 말씀드려요. 순서를. 로봇주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AI주들이 움직였죠. 왜? 네이버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이버에 그 AI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뭐가 있죠? 네이버 AI 관련주. 일단 AI 관련주의 대장은 뭐다? 솔트룩스죠. 솔트룩스는 자, 요렇게 오른 게 왜 이렇게 올랐냐면은 이 삼성전자의 핸드폰에 이 챗 GPT를 솔트룩스가 한다,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루머와 그런 기사로 어찌됐든 올랐어요. 이게 대장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AI 관련주 뭐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오브젠, 그 다음에 알체라, 이런 게 있겠죠.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섹터가 지금 넘어간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약바이오와 로봇 AI 주까지 돌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요일날 오른 게 중요한 거죠. 금요일날부터 아까 뭐가 올랐다? 화장품,
그 다음에 의료기기 엔터, 그 다음에 내수 소비재 주들이 금요일부터 튄 겁니다. 왜? 엄청 많이 빠져 있었죠. 사실 반도체 2차 전지만 가고 또 바이오 가고 로봇 AI 갔는데, 자 실적은 좋았는데 눌려 있었어. 근데 실적을 까보니까 엄청 잘 나온 겁니다.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은 CNC 인터내셔널이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주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자 색조 ODM 업체라 그랬죠. 자 2분기 실적 금요일날 발표가 나왔는데, 자 분기별로 봤을 때, 자 쭉 영업이익 분기별 트렌드를 보세요. 100억이 넘게 나왔어. 이게 예상치가 90 몇 억이었거든요. 자 1분기 때 60억이었는데 100억이 나왔어.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냐? 향후에 이건 컨센서스죠. 이게 좀 줄는 걸로 나와 있죠. 근데 리포트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3분기는 2분기랑 비슷해. 4분기부터는 신규 공장이 늘어나. 4분기는 더 좋아져. 즉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7월부터 8월까지 거의 한 달 이상 쭉 조정을 좀 받았죠.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난리 치니까 다른 주식들은 사실 이렇게 재미가 크게 없었는데, 자 금요일날 실적이 발표하면서 튄 겁니다. 물론 꼬리를 달았지만은 실적이 하반기는 2분기는 예상보다 더 좋고 하반기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정고점을 최소한 정고점 이상 트라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소형 화장품들이 다 튀기 시작했어요. 또 뭐도 발표했냐? 네오팜. 자 네오팜도 금요일날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왜? 네오팜도 실적이 잘 나왔어. 자 네오팜도 전분기 대비 좀 줄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예상치 대비. 그래서 이렇게 튀고 나간 거고요. 그래서 뭐다 이제 줄줄이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미리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치고 나갈 차례가 된 겁니다. 이제 CNC 인터와 네오팜 실적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볼게요. 실리콘2. 실리콘2는 뭐냐면 미국 쪽에 특화된 업체. 자 미국의 엘프라고 하는 인디 브랜드가 실적을 엄청 좋게 발표를 했어요. 실리콘2, 그 다음에 VT, 옛날에 VTGMT죠. 실적 안 좋았지만은 다시 정보 좀 트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자 이거는 조정도 안 받았었죠. 그동안 조정도 안 받았다가 이제 금요일날 다시 치고 나가고, 인그루드 랩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토니모리도 이렇게 왜 이렇게 주가 많이 빠졌냐면, 이 기관이 언뜻 놈들이 손절을 해버렸는데 다 끝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반등의 차례죠.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 자 금요일부터, 자 앞에 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 금요일부터 치고 나간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금요일부터 중소형 화장품들이 실적으로 치고 나갔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실적은 아주 안 좋았죠. 실적은 아주 안 좋았는데, 자 여기도 뭐냐면은 미국 쪽 매출 비중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맥스 한국콜마 계속 좋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자 이렇게 금요일날 뭐가 치고 나갔다? 화장품주들이 치고 나갔다. 그러면은 실적이 발표되는 동안 좋을 수 있겠죠. 또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발표가 되면은. 그 다음에 금요일날 치고 나간 게 뭐다?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자, 이 의료기기들은 아직 실적을 발표를 안 했는데요. 의료기기도 비올. 자, 금요일날 신고가가 났어요. 그 다음에 원텍, 얘도 신고가가 났고요. 클래시스, 얘도 거의 한 달 반 이상 조정을 받다가 장대 양봉이 났고,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금요일날 큰 폭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작은 주식들 뭐라 했죠?
이루다도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났습니다. 요게 왜 이렇게 튀었냐면 그때 뭐 M&A 얘기가 있다가 잘 모르겠다고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것도 아직 살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주식 중에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치고 나갔죠. 즉 금요일날 맡긴 섹터 중에 화장품이 실적으로 튀었고, 의료기기도 튀었고, 그 다음 뭐다? 엔터죠. 엔터. 참 엔터 속썩였는데 일단 SM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SM은 크게 조정 없이 쭉 갔죠. 자, SM이 컨센서스가 200 몇 억대였는데 357억이 나왔어요. 이렇게 튀고 나갔다고 실적을. 그래서 이제 SM이 먼저 스타트를 끊고 이번 주에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돌렸죠, 금요일부터. YG엔터 상당히 애를 먹였는데 돌리고, 그 다음에 하이브도 장대 양봉이 났고, 그 다음에 JYP 엔터도 뭐 살짝 좀 못하긴 하지만 이렇게 돌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주초에 제약바이오로 갔다가 중반에 로봇 AI로 갔다가 금요일날 화장품과 의료기기와 엔터가 튀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실적주다. 요게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자, 건설기계라든가 전력기기 같은 경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여기도 실적은 다 잘 나왔는데 세론이라 그러죠. 세론. 일단 단기적으로 매물을 좀 막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건설기기와 이 전력기기 변압기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전력기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자, 제가 효성중공업을 지난주 이번 방송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 금요일날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 그래서 자, 상한가 갔죠. 상한가. 월요일날 상한가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왜냐면은 논리는 간단하다 그랬죠. 이거는 자, 효성중공업의 2분기 실적이, 자, 효성중공업은 사업부가 뭐다? 건설과 중공업 부분. 중공업이 전력기기라 그랬어요. 전력기기만 발라서 매출이 7천억에 영업이익이 566억이 났다. 근데 현대일렉이, 자, 현대일렉은 100% 전력기기예요. 자, 매출이 6,400억에 588억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효성중공업의 전력기기만 띄었을 때 어떻다? HD 현대일렉보다 못할 거 없다. 근데 현대일렉이 2.6조였죠. 2.6조 시가총액이. 그럼 효성중공업이 얼마까지 가야 돼? 자, 그때 상한가 치장이 1.3조였어요. 근데 1.6조밖에 안 돼 아직도. 현대일렉은 2.6조다. 그러면은 최소 2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효성중공업 건설 쪽도 있어. 건설 쪽이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건설 쪽도 뭐야? 이익이 적자가 아니야. 적자가 아니야. 이익이 잘 난다고. 건설만 빼도 중공업만 봤을 때 효성중공업의 가치는 2조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없지만은 자, 찐따 내수주들도 실적이 안 나빴는데 눌려있던 내수주들도 올라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백화점. 자, 완전히 뭐 그냥 주가 수준이 뭐야? 거의 뭐 코로나 때 실적이 그렇게 망가졌냐? 아니라고요. 현대백화점도 같은 것도 올라오고, 신세계도 마찬가지. 신세계도 올라오는데 주가는 거의 코로나 때보다 못해. 실적이 그렇게 나쁘냐? 그렇지도 않아.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FNF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나빴어요. 안 나빴는데 이렇게 빠졌다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올라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롯데칠성, 요것도 실적이 그렇게 안 나빴는데 하여튼 주가 박살이 났어. 왜? 반도체나 2차 전지만 난리 쳤으니까.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자, 그 다음에 광고 경기를 대변하는 제일기획 같은 것도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이런 것들이 눌리니까 실적이 좋은데 눌려있던 섹터들이 튀어오른다. 앞으로 16일까지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중반에 요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난리를 쳤었죠. 사실 알 수는 없죠.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어찌됐든 간에 주가들은 뭐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었고, 근데 금요일날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서남에서, 이 서남이라는 회사가 이 테마의 대장주였는데 금요일날 거래 정지를 했었어요. 여기도 뭐 며칠 만에 뭐 3배가 올랐죠.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막 홈페이지에 막 내고 있어. 우리 회사는 관련이 없다. 또 변동성이 크겠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자, 신성 델타니, 파워로직스니, 인지 컨트롤스니, 한양 ENG, 아모텍, 다원시스, 원익 PN이 이런 것들이 지난주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컸었냐?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냐? 초전도체 관련주를 묶였었다.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전선,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묶여서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LS라든가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테마로 빠진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특히 LS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죠. 자, 이때 뭐 제2의 포스코 그룹 올랐다가 뭐 지금 요동을 칩니다. 변동성이 나와요. 자, 10만 원 초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사실 건실합니다. 건실한 회사인데 주가는 요동을 쳤었죠. 이때 왜 이렇게 올랐다? 코로나 어쩌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다 이렇게 올랐죠. 한 2만 원에서 여기도 한 5배 올랐어요. 그리고 쭉 빠졌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 요 가격이면 거의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빠졌었는데 여기 실적이 꾸준해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자, 2분기에도 160억이 나왔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거의 4,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진 체력이다.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된다는 거는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었죠. 우리 금요일날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계속 이제 칼부림 뭐 사건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환인제약이라고 있거든요. 환인제약은 뭐냐면은 이 정신과 약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자, 환인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시면은 꾸준해요. 영업이익이 한 300억 내외에서 시가총액이 2,800억이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도 제약바이오라 그래서 박살이 났죠. 주가 계속 빠졌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그 테마로 또 묶는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무슨 그 칼부림 관련해서 뭐 웰크론 같은 게 막 들썩이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방탄복 그런 거라서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가장 큰 수혜는 이제 CCTV 관련주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CCTV가 가장 효과적인 이 범죄 예방 수단이 될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CCTV들을 많이들 교체를 할 건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CCTV라 그러면은 뭐 코맥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보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트루엔이라는 종목이 AI용 CCTV입니다. AI용 CCTV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겠죠. 이때 제가 왜 실수를 했냐면은 항상 이제 신규 상장주를 한 달 지나고 봐라. 그래서 저도 이제 요때쯤 봤었죠. 요때만 14,000원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더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뭐 시장이 사실 뭐 반도체 2차 전지로 쭉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다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개월, 2개월 또 오버행 물량들이 쭉 나왔습니다. 물론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트루엔 같은 종목도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내면서 시간 외로 또 상한가를 쳤었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뭘 사라 팔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다? 2차 전지가 2주 전부터 부러졌고 지난주에는 반도체가 좀 부러졌죠. 외국인들 선물을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주 초에 제약바이오가 좀 떴었고 그 다음에 주 중반에 로봇 AI가 올랐었고요. 금요일부터가 중요하다. 뭐다? 화장품, 의료기기, 엔터가 치고 나갔다. 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이제 조정을 좀 받으니까 이제 실적주들이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 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기기라든가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언제 돌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초전도 관련주들이 난리를 쳤는데 여기서 같이 빠지면은 LS라든가 효성중공업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칼부림 관련해서 주식들이 좀 움직였다. 하여튼 금요일날 움직였던 종목들이 중요하고요. 근데 금요일날 움직였던 종목들, 즉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사실 이 대형주들이 잘 못 가면은 요런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16일까지 실적들이 다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지난주의 조정은 뭐다? 외국인들이 3일 동안 선물을 48,000계약 즉 4조 원 이상 사상 최도로 이렇게 조져버렸다. 자 요게 뭐다?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외국인들이 요거를 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것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기존 주도주들은 기준점을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 정도를 다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30% 정도면은 매수할 만하다. 트레이딩 차원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